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N에 그 다음에 NH2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하이드라존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을 어떻게 하이드라존을 만드느냐 할 때에 이와 같은 하이드라존을 만들 때 우리가 시약으로서 뭘 쓰는가 하면은 하이드라진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하이드라진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카르보닐에다가 하이드라진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이드라존이 만들어지는가, 그 단계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이드라진에 있는 비공유분자쌍이 전자를 카르보닐 쪽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드라진이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O 마이너스가 되겠죠. O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여기에서 R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H가 하나 남죠. 그럼 여기 H를 하나 잡는 거죠.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OH.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N에 있는 비공유분자성을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OH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OH가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게 되겠죠. 떨어지고 나면은 바로 여기 있는 H를 하나 잡아주게 됩니다. 잡아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C에 N에 그 다음에 NH2가 있는 이와 같은 하이드라존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이드라존 화합물들은 뭐하고 비슷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하고 비슷하죠. 이와 같은 형태가 뭐였나요? 지금 요것은 이민 형태죠. 이민 형태의 화합물, 뭐 이와 같이 이민 형태와 또 비슷하지만은 또 여기는 또 NH2가 더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이드라존 이런 형태를 이민이라고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민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먼저 뭐가 되나요? 프로토네이션을 해주고, 프로토네이션이 됐죠? 프로토네이션 여기에 됐어.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민이 치고 들어가 주게 됩니다. 아민이 어디로 되나요? 이렇게 치게 되겠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면은 즉 여기에서 요 비공유분자쌍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OH, 그 다음 여기에 NH2R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언제든지 이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는 H 플러스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주게 되면 여기가 NHR, 그 다음 여기가 OH2 플러스. OH2 플러스는 뭐가 되나? OH는 안 떨어지지만 OH2 플러스는 잘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끊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가 있게 되나요? 여기서 비공유분자성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미늄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H 하나가 X 마이너스를 만나서 나가주게 되면 HX로 떨어져 나가고, 그죠?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이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민. 그죠? 이민.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민 화합물이 요 CN의 이중결합이 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민, CO를 가지고 뭐가 되나? 우리가 카르보닐,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은 뭐가 되나? 알킨 이중결합.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을 가지고 했을 때 되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을 가지고 했어. 그 다음에 똑같은 반응을 시켜가지고 되면은 이와 같은 이민이 돼야 되는데 이민이 안 돼. 차이는. 자,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죠. 여기에서 요 카르보닐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카르보닐 똑같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은 이와 같은 아민을 쓰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아민은 뭐가 되나요? 1차 아민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아민은 이와 같은 2차 아민이 되죠. 1차 아민이나 2차 아민이나 반응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이와 같은 이민염염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여기서 이민염염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여기가 H가 하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H가 하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뭐가 되나? 1차 아민을 쓰면은, 2차 아민을 쓰면은 여기가 R 그룹이기 때문에 뭐가 없나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H가 없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H가 없기 때문에 반응은 여기서 끝이죠. 반응은 끝인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은 플러스를 없앨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가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 N에 R, 그 다음 R, 그 다음 이렇게 되는 화합물, 아민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신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 됐죠. 이중결합이 됐어.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 이것은 아민 화합물이에요. 아민 화합물인데, 아민 화합물에 뭐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알킨,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이. 그래서 N-아민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H가 있으면은 뭐가 되나? 이민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카르보닐에다가 그 다음에 아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CC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민의 종류에 따라서 1차 아민, 프라이머리 아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민, 2차 아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문제는 이민륨 그 솔트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똑같지만은 1차를 아민을 썼을 때는 떨어져 나갈 H가 있지만은 2차 아민을 써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떨어져 나갈 H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다음 탄소에서 전자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 다음 탄소하고 연결된 것이 이중결합이 되고 아민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1차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민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똑같은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2차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뭐가 되나? N아민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반응 메커니즘은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서 H를 떼낼 수 있느냐? 여기서 H를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그 다음 탄소에서 H를 가져오느냐, 떼내느냐 하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민, N아민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조금 전에 했던 걸로 해가지고 카르보닐 그룹에다가 하이드라진을 그 다음에 베이스 KOH라든지 이와 같은 NaOH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N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N화면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히팅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필요한 반응을 이런 화합물을 얻고 싶어. 얻고 싶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브래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브래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은 먼저 뭘 만드는가 하면 이것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해주나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가능해지면 되겠죠. 브래들 크랩스 아실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뭐가 되나 이 카르보닐 그룹을 CH2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뭘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다가 뭐를 이와 같은 NH2 하이드라젠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OH 넣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민 형태로 아니죠. 하이드라존 형태로 되는 것이고 이 하이드라존 형태에서 그 다음에 가열을 해주게 되면 N2가 빠져나가면서 CH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왜? 브래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되나요?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돼야 되는데 카르보 양이온이 프라이머리보다는 세컨더리보다는 터시리가 더 안정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른 화합물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하는 화합물이 꼭 이거라면은 먼저 뭐라나 브래들 크랩스 알킬레이션 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브래들 크랩스 아실레이션 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이 이거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이드라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이드라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열을 가해줘가지고 N2 가스를 빼줘버리게 되면 내나 EOCH2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6.2에서 뭐가 되나요? 지금 아로매틱 화합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브래들 크랩스 알킬레이션이 멋져, 좋아. 그런데 제한이 있죠, 많죠. 왜? 탄소가 늘어난 경우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뭘 했다고요? 브래들 크랩스 아실레이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브래들 크랩스 아실레이션을 개발한 다음에 이것이 카르보닐 그룹만 CH2로 바꿔주면 끝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하이드라진을 사용해서 하이드라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CH2로 만드는데 그 반응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다? 울프 키셔너. 울프하고 키셔너라고 하는 두 그룹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어떻게 하이드라존으로 만들어줬다가 그 다음에 CH2로 만드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그룹을 CH2로 만드는 반응을 개발을 한 거죠. 자, 다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요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여기에 요 전자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 전자가 어디로 가겠나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이 R1 그다음에 R2에 00-에 그 다음에 여기가 N에 NH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결과적으로는 이거가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요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면서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 있는 h가 요 마이너스가 요 있는 h를 하나 잡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밀어넣어주면은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N2 가스가 빠져나가고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에 H가 하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서 요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알코올에서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뽑아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 두 개가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있는 NH2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알코올의 화합물에서 우리가 H를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C-가 되면 여기다 물을 집어넣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알코올이 있다면 알코올에서 H를 C-니까 뽑아올 수 있죠. 그럼 뽑아오게 되면 H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CH2로 만드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하이드라젠을 이용해서 하이드라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카르보닐 그룹을 뭐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CH2로 만들 수 있는 이 반응을 누가 개발했다? 울프하고 퀴셔너 두 그룹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르보닐 그룹을 이번에는 어떻게 알코올 그룹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카르보닐 그룹을 OH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카르보닐 그룹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알루미늄에다가 억지로 뭘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H를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3회족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H가 하나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뭐로서? H-로서. 그래서 H-는 뉴클로파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거죠. H-가 치고 그럼 여기 H-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기가 O-가 되겠죠. O-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O-는 다른 물에 있는 H를 하나 잡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OH 여기에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H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CO-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서 H를 잡아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이 즉 카르보닐에서 알코올로 전환이 펑셔널 그룹이 컨버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을 해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도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된 거죠. Na 플러스에 그 다음에 보레인은 H가 몇 개만 있으면 되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H를 한 개 억지로 더 집어넣은 거죠. 넣어주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레인도 뭐가 되나 여기서
한 개 이상의 H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가 카르보닐 그룹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보닐 공격을 했을 때 전자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자 여기 있는 H가 H-가 되겠죠. 요 카르보닐 그룹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은 O-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있는 보레인이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지금 요 보레인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O는 C로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H가 여기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BH3로 떨어져 나가주게 되죠. 그 다음에 O- 되면서 여기에 있는 O-가 H를 잡으면은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H,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리덕션을 통해서 카르보닐을 OH로 만들 수가 있고 알코올로 그 다음에 소듐 모노하이드라이드 리덕션을 통해서 카르보닐 그룹을 알코올로 전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항상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필요해 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썼을 때 반응이 OH가 되는 것은 아니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썼을 때 리덕션을 시켜주게 되면 O- 리튬 플러스 있는 행태로 됩니다.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OH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에서도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래서 소듐 보로하이드 이렇게 반응식은 쓸 때는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먼저 반응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뭐가 되나? 거기다가 캔칭을 시켜야 돼요. 물을 집어넣든지 산을 집어넣든지 그래서 애시드 또는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이것이 1단계라. 2단계는 뭐가 되나? 반드시 H를 잡아야 OH로 되는 거죠. 이것이 얻어지는 것은 1단계에서 여기 얻어지게 되죠. 2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1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2단계에서 물이나 산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 우리가 염산을 넣더라도 항상 HCl 100%만 넣는 거예요. HCl에다가 뭐가 물에 녹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물에 있는 아니면은 산을 쓰든지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OH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BH3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소듐 여기에서 무엇을 썼냐에 따라서 소듐 브로마이드나 소듐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카르보닐 그룹을 어떻게 아민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아민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RNH2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요 상태에서는 요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요 상태에 들어가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이 반응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반응에다가 아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민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이와 같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요? 멈칫하지 않고 바로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요겁니다. 우리가 아세틱 애시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기 위해서고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아민을 쉽게 카르보닐 쪽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요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뭐가 있나? 지금 여기에서도 비공유 전자상이 있고 여기도 비공유 전자상이 있죠. 뭐 이대로 가가지고 여기서 쓰든지
여기 쓰면은 뭐가 되나요? 다시 돌아가 주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OH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OH가 여기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이 끊어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요 O가 여기 있는 O가 여기에 H가 있는 거죠. 플러스라.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OH는 여기에서 끊어지기가 어렵지만은 안 끊어지지만은 OH2 플러스는 100%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에서 N에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민륨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민륨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민 만들 때도 이민륨 만들 때, 그 다음에 에나멜을 만들 때도 이민륨을 거쳐서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끝이라. 이게 여기서 뭘 하면 아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가 여기서 아민이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을 여기서 본다면은 소듐 시아나이드 화합물에다가 BH3가 있는 것은 H-를 하나 쓰겠다는 이야기죠. H-를 하나 여기서 써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H-가 이쪽으로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H가 이렇게 들어간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부생성물이 이와 같은 형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BH3CN 화합물이 나올 수 있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룹을 이와 같은 아민 형태의 화합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반응은 첫 번째는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서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민륨을 에다가 한 번 더 반응을 시켜줘야 아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H- 소스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아민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9번째로 카르보닐 그룹을 이번에는 어떻게 알케인 그룹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카르보닐 그룹을 울프 키슈너 방법에 의하면 뭐가 되나?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하이드로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은 N2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CH2가 만들어지는 거.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카르보닐 그룹을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뭐로 CH2로 바꾸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프 키슈너 방법도 좋지만은 또 뭘 이와 같은 징크에다가 그 다음에 머큐리 다이크로로 머큐리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메탈 사이에서 전자를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와 같은 징크 그 다음에 HgCl 형태로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형태가 징크 클로라이드 형태가 뭐하고 카르보닐 그룹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O 징크 CL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요? 전자를 줬으니까 하나의 한 개씩 전자를 가졌으니까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요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른 데서 뭘 하나 할 수가 있나요? 요 레디칼이 한 개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H2에서 H를 끌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와 같은 여기가 요 결합 하나가 이제는 또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레디칼 하나, 이쪽에 레디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요런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것은 요 형태가 되겠죠. 요 형태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레디칼이 하나가 생성이 되든지 아니면 요 레디칼이 물에 있는 H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 즉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룹을 뭐로 바꾸는 CH2로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반응이 징크 아말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징크 아말감을 가지고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리덕션 하는 경우에서는 하는데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메탈을 써서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 요 반응 메커니즘이 우리가 그릴 수는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하나 싶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또 요것보다는 또 요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요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가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받으면서 그 다음에 CL에서 징크가 그 다음에 되고 요 징크에서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면서 요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H를 하나 잡으면은 H를 두 개를 잡아야 되겠죠. 요리 잡고 해주게 되면 OH2 플러스가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잘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징크하고 또 CL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카르바니온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를 하나 잡으면은 여기서 H를 줬죠. H를 하나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크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여기에 C에 마이너스 다시 한 번 더 H 소스에서 H를 잡으면 여기에 있는 H 그러면서 뭐가 되나 CH2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징크지만은 이와 같은 징크가 카르보닐이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징크는 이렇게 O하고 O 연결되고 여기에 레디칼이 생성이 되었다가 그 레디칼이 생성이 된 것이 다시 또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징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징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2O가 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H2O가 빠져나가게 되게 하면서 징크 카르베노이드가 C에 이중결합 징크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H와 들어와서 붙게 되면서 이와 같은 알케인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것은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수용을 하고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도 수용을 하고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은 그 다음에 CH2로 잘 바뀌는데 징크 아말감을 쓰고 염산 용액을 써주게 되면 이 반응은 잘 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가는데 잘 가는 반응 메커니즘은 우리가 SN2 반응처럼 탁 치고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바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옳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 다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응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한다면은 징크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징크가 이렇게 되겠죠. 치고 들어가서 O-.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H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다시 H를 하나 잡으면서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한 번 더 징크를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징크 레디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C를 하나 떼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가
되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징크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되면서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에서 하나 H에서 H 소스에서 H를 프로톤 소스의 H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CH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산에서 하나 잡으면은 CH2가 되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통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CH2를 카르보닐 그룹을 CH2로 만들고 싶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징크를 써주고 그 다음에 트리플로라가스틱 애시드 이걸 무엇을 해요? 징크하고 산을 썼죠. 맞죠? 징크하고 산을 써주게 되면은 80% 수율로 이것이 얻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이와 같은 터미널에 있는 맨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 터미널 다음에 카르보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키톤 형태의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데에 그때에 머큐리 설페이트하고 그 다음에 설프릭 애시드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서 머큐리 이가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첫 번째 반응은 잘 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잘 가죠. 두 번째 반응에서 우리가 좀 반응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것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H2O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나요? 둘 다 들어가겠나요? 자, 요것은 요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형태냐? 이런 형태냐? 똑같지 않나요? 이런 형태냐? 이런 형태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탄소에 머큐리가 더 많이 치우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 R그룹과 반대쪽으로 머큐리가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유용하겠는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요 그룹도 크고 요 그룹은 더 크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박치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있더라도 약간 이쪽으로 빗대가지고 있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게 반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것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델타 플러스 차지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델타 플러스 차지가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서 전자가 델타 플러스 차지가 되는 쪽에 전자가 들어가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거하고 요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는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반대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뉴클로파일이 치고 들어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안 가고 요거 반대쪽으로 치환이 왜? 여기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OH가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여기로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런 형태로 이놀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놀 형태를 키토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키토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있는 C와 H 사이가 실제적으로는 C 결합은 아니죠. C-와 H 플러스 이런 형태라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C-가 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C-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 C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HG 플러스가 전자를 C-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H를 하나 잡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놀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놀 타입이 다시 키토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이와 같은 키톤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그 다음에 머큐리 설페이트하고 황산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맨 마지막 탄소, 다음 탄소에 있는 카르보닐이 있는 이와 같은 키톤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지금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줄 수 있나요? 무엇을?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갔죠. 자, 어느 쪽에 들어갔나요? 지금 여기는 H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죠? 결과로 보서는 H는 요 안쪽에 OH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H는 여기 원래 하나가 있었죠. 원래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놀레이트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H가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가 H가 한 개였어. 한 개였죠. 근데 반응을 하고 나서는 H가 여기가 한 개가 더 들어갔어. 한 개가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이놀레이트에서 키토드로 되면서 이게 돼가지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가 되나 마르코 니코폴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중결합에 H 플러스와 물이 들어갈 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에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OH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키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뭐가 되나? 마지막 탄소 앞에 카르보닐이 있는 키톤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뭘 가지고? 이와 같은 마지막에 터미널 알킨 화합물을 가지고 삼중결합 가지고 그러니까 알카인 화합물이죠. 알카인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키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카인 그룹을 이와 같은 터미널 알카인이죠. 이와 같은 알카인 그룹을 어떻게 알데하이드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이게 있죠. 이와 같은 터미널 알카인 그룹을 키톤으로 만드는 방법을 했죠. 키톤으로 하는 방법 우리가 쫙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냐면은 이 알카인 그룹을 어디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이와 같은 하이드로보레이션을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하이드로보레이션 그 다음에 보로네이션 그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중결합 할 때 많이 했죠. 삼중결합 할 때도 이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삼중결합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중결합에서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이것은 포인트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뭐가 되는가? 뭐 H가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H가 실제적으로는 H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 뭐가 들어왔나요? H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H가 들어가는 위치가 확 달라져 버렸죠. 자, 첫 번째 H는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H가 많은 쪽에 H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H가 하나 더 있는 거죠. H가 많은 쪽에 하나 둘 셋 no. 결과적으로 요 H는 H가 많은 쪽에 여기가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가 원래는 어디로 갔나? 오케이. 되면서 여기에 그죠? 원래는 여기에 H가 한 개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H 원래 있던 H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갔어. 그 다음 뭐가 이중결합에나 삼중결합에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마르코니코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에서는 어디가 들어갔나? 여기는 H가 있는데 H가 들어가는 방향은 H가 적은 쪽에 H가 딱 들어가는 거죠. 확 달라지죠. 뭐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은 보레인을 썸으로 해가지고 보레인이 요 알킬 그룹하고 보레인이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요 H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럼 먼저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H가 적은 쪽에 들어갔어.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 BH2를 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OH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H2를 떼내고 우리가 많이 했죠. 여러분들 저 지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와 같은 그룹이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은 트리알케닐 보레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중결합을 쓰면 트리알킬 보레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을 쓰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했죠. 지금 이게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빨간 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 주게 되죠. 그러면은 생성되는 화합물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고 받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뭐가 얻어지는가 하면은 자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보레인과 C 이중결합의 사이에 있는 여기에 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OO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반응이 세 번을 반복을 해주게 되죠. 세 번을 반복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요렇게 세 개의 이와 같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원래는 이중결합만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단일 결합이 돼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어디에 뭐가 들어갔나 여기에 H 들어갔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삼중결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중결합 다음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놀이 되는 거죠. 이놀 하면은, 이놀은 뭐가 되나요? 토트머리제이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키토폼이 바뀌게 되는 거죠. 키토폼으로. 이놀이 키토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 이제는 보레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서 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O에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돼가죠. 그럼 뭐가 되나? 트리알케닐 보레인에서 요 반응이 세 번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 개의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놀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이놀 타입에서 이것을 키토폼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메커니즘은 우리가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찾아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똑같은 이와 같은 터미널의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알카인 그룹이 있는 이 삼중결합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어떻게 저떻게 반응시키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터미널 다음 단수에 카르보닐이 만들어지는 키톤 화합물이 얻어지고, 물론 그때는 이와 같은 머큐리 설페이트하고 그 다음에 설프릭 애시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항상 H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르코 니코 블루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와 같은 키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이와 같은 알카인, 터미널 알카인 그룹에다가 뭐를 하이드로 보레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카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어느에 맨 바깥 탄수에 카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H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지금 H가 항상 요 위치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B만 떼내고 보레인만 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H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H가 여기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카르보닐 그룹이 OH가 바깥쪽에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놀 토트머리제이션에 의해서 키토폼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그러니까 터미널 알카인 화합물을 가지고 뭐를 필요에 따라서는 키톤 화합물로 바꿀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알데하이드 화합물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터미널 알카인이든지 다른 알카인 그룹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알킨이라든지 알케인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는가.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수소 가스만 집어넣어주고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은 수소가 들어가서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은 수소를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큼 한 당량만 넣어주면은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시너지를 해가지고 이중결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소가 들어가는 이런 반응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소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촉매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촉매는 금속 팔라듐이라든지 플래티늄이라든지 로듐이라든지 루테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메탈들이 뭘 해주는가 하면 수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가 놓을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도 놀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속 메탈이 촉매의 금속 메탈이 뭘 제공한다? 수소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설페이스를 이와 같이 놀이 공간 아니면 설페이스 표면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수소가 놀고 있다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놀고 있다가 뭐가 되나요? 수소와 이와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리덕션이 돼서 수소와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와 수소는 항상 뭐가 되나?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같은 방향이 되죠. 신 에디션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실제적으로는 여기도 요 수소가 들어갈 때 한 번 신 에디션, 한 번 또 신 에디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단일 결합까지도 갈 수도 있고, 삼중 결합을 썼을 때는 이중 결합에서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삼중 결합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중 결합에 가서 스탑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겠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수소와 반응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나? 이와 같은 팔라듐이 촉매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요. 촉매로 들어가죠. 그럼 촉매가 있으면은 한 번 반응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반응, 계속해서 반응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반응을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촉매를 가지고 반응을 쫙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촉매가 뭐가 되나? 다시 또 반응을 못하게끔 해주면 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 오염된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반응을 한 번만 하고 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팔라듐에다가 바륨 설페이트를, 그 다음에 키놀린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촉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반응하고 끝 되는 거죠. 키놀린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누가 개발했는가? 린들러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개발한 거죠.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가 되나요? 촉매를 오염시켜. 촉매가 오염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죠. 계속해서 반응이 가는 거죠. 그럼 반응을 못 가게 해야 되니까 한번 쫙 하면은 그 다음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된 촉매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촉매에서 역할을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바륨 설페이트를 집어넣고 키놀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요 팔라듐 촉매가 오염이 돼 가지고 이 양이 많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한 개만 딱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왜? 촉매가 없이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오염된 촉매는 한 번밖에 반응을 안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써서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수소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그래서 G폼이 우세하게 얻어지게 됩니다. G폼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할 때는 이 폼은 얻을 수 없나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 폼도 가능은 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폼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에다가 그 다음에 소듐이나 그 다음에 리튬이나를 암모니아 용액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 가스 속에서는 들어봤는데 암모니아 용액은 어렵죠. 그런데 암모니아 가스를 마이너스 한 40도 내려주게 되면은 액체가 됩니다. 깨끗한 액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암모니아 용액이라고 해주게 되면 리퀴드 암모니아라고 하죠. 그럼 리퀴드 암모니아 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듐이나 리튬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소듐이나 리튬은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그 다음 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치가 좀 낮은 게 부드럽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보다도 이와 같은 소듐이나 리튬은 더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얇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른 조각을 그 양을 계산해 가지고 이와 같은 리퀴드 암모니아 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거의 주위 온도는 마이너스 한 40도 되겠죠. 거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파랗게 짙은 블루 컬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결합이 여기에 H, 여기에 H 이렇게 되나요? 아까는 요 앞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요 앞에서는 같은 방향에 G폼에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써주게 되면은 G폼에
이중결합을 얻는 반면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메탈을 이용해서 소듐 메탈을 이용을 해서 리퀴드 암모니아 속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트랜스폼에 그다음에 이 폼의 화합물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왜 이 폼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G 폼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소듐이나 리튬에서 전자를 삼중결합 쪽에 전자를 하나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전자를 한 개를 줬죠. 그 다음에 여기 이동할 때는 전자 두 개가 이동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한 개가 리튬이나 소듐으로부터 받았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리퀴드 암모니아의 H, C의 마이너스니까 암모니아에 있는 H도 떼낼 수 있죠. 암모니아는 우리가 산연기로 구분하면 연기죠. 그만큼 H가 떼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C-가 되면은 여기 있는 H도 가능하다는 거죠.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뗐어. 그럼 뭐가 되나? 여기는 H 하나 붙어가지고 있었죠.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요런 상태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요런 상태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요 상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서로 바뀔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더 안정한가 하면은 항상 이와 같은 R그룹과 R그룹이 반대로 있는 형태가 더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레디칼이 바이닐 레디칼이 얻어지게 되는데 R과 R그룹이 반대가 되는 바이닐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R과 R그룹이 같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R과 R그룹이 반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R과 R이 반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리튬이나 소듐에서 전자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하나 암모니아에서 뽑아오게 되면은 끝. 되는데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도 하나 뽑아왔는데 요 자체가 바이닐 레디칼이 항상 R그룹이 서로 반대가 되는 쪽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암모니아에서 H를 찾게 되면은 H가 서로 반대, R그룹이 서로 반대가 되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삼중결합에, 그죠? 터미널 알카인을 이와 같은 키톤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리덕션을 시켜줄 때에 린들러 캐타리스를 써주게 되면 G폼의 이중결합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메탈을 이용한 금속을 이용한 반응을 리덕션을 시켜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형태의 화합물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가 필요한지, 트랜스가 필요한지, G폼이 필요한지, E폼이 필요한지, 우리가 키톤이 필요한지, 알데하이드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삼중결합을 가지고 요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삼중결합에서 소듐은 전자를 하나 주고 싶어야죠. 그래, 줘. 어디로 주나? 삼중결합 쪽으로 주게 되면은 전자가 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디칼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암모니아에서 H를 하나 뽑아와. 끝 됐죠. 그러면은 바이닐 레디칼이 됐을 때에 요런 상태의 레디칼이 더 안정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레디칼은 자리가 바뀔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본다면은 요렇게는 가능해 주게 되겠죠.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되면 요렇게 가버리고 요렇게 가면 잘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놈이 더 R그룹과 R그룹이 반대가 되는 요것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서 소듐에서 전자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여기가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그럼 요 마이너스가 H를 하나 잡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H와 H, 그 다음에 R과 R이 서로 반대쪽에 있는 트랜스 알킨 아니면은 이 폼의 알킨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코올을 이와 같은 알킨에서 이중결합에서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죠. 자,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H 플러스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가 되나요? 여기는 수소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여기는 수소가 한 개 있고 여기는 수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토네이션이 됐을 때, 이중결합의 프로토네이션이 됐을 때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H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수소가 여기는 한 개가 있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이미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H는 하나는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 H가 되고 요 OH가 결과적으로는 하이드로늄 형태로 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H를 하나 잡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OH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중결합에 H와 OH가 첨가가 되면은 H는 항상 H가 여기는 두 개, H는 여기 한 개죠. H가 많은 쪽에 첨가가 됩니다. H가.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OH가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와 OH가 수소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알코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이유는 뭐겠나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에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H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H가 수가 적은 데 들어가 주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되나? 1차 카르보 케타이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되나? 2차 카르보 케타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차, 2차 보면은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더 1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것은 생성되지 않고 요것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누가 맨 처음에 발견했는가 하는 거죠. 마르코 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자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중결합에 HX가 첨가가 될 때에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X-가 들어가는 그 룰을 맨 처음에 찾아낸 사람이 마르코 니코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은 규칙을 마르코 니코프 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알킨을 가지고 이번에는 알코올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에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갔어.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많은 쪽에 OH를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안을 한 것이 이와 같은 하이드로보레이션입니다.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다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요 큰 그룹과 보레인은 반대쪽에 가도록 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대쪽에서 가게 되니까 H는 항상 수소가 적은 쪽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이미 여기에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와 버렸어. 지금까지는 뭐 했나요?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갔죠. 수소가 적은 쪽에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BH2만 쓱싹해가지고 나중에 OH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반응은 마르코 니코 블루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엔티 마르코 니코 블루의 ES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반응은 버듀 대학에 있는 H.G. 브라운 교수가 맨 처음에 이것을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반응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반응, 대단한 반응이죠. 그래서 그때의 기본적인 요건은 컨셉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레인을 쓰는 겁니다. 보레인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딱 보레인이 있는 H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수소가 2개 있고 여기는 수소가 1개 있는데 수소가 1개 있는 쪽에 이미 H가 들어가 버리고 이 자리만 뭘로 바꿔주면 되나요? OH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반응들은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트리 알킬 보레인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KOH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HOO-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보레인의 트리알코옥시보레인이 만들어졌다가 이와 같은 반응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은 우리 책에서 하는 대로 트리알코옥시보레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떨어져 나온 OH 마이너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보로닉 애시드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3개의 알코올이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렇게 그려도 이 메커니즘이 틀렸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대로 트리알킬보레인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트리알콕시보레인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OH-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보로닉 애시드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알코올이 그 다음에 위치가 마지막에 OH가 들어가는 요는 화합물이 들어오는 것을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큰 그룹이 있으니까 이 그룹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이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는 물 사이에 O가 하나 들어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상당히 불안정하고죠. 그래서 NaOH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보레인은 여기로 치고 들어가 주게 되겠죠. 보레인은 여기로 치고 들어가 주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를 없애줄까? 중성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라나 우리가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 주게 됩니다. 리어레인지먼트가 하는데 보레인하고 C 사이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OO가 잘 끊어지니까 끊어주게 되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보레인 쪽에서 여기는 보레인 항상 전자가 부족하니까 OH-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가능한 메커니즘을 그려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교재에서 6.2, 2에서 했던 대로 메커니즘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메커니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 메커니즘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트리알킬보레인이 만들어지고 트리알콕시보레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세 개의 뭐가 되나요?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로닉 애시드가 나오는 그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 두 가지를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요 지금 알킨을 내서 어떻게 알코올을 디하이드레이션 해가지고 알킨을 만드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